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 보여졌는데 유럽은 그대로 열려 있죠. 유럽 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 마감, 프랑스는 0.72%, 유로스토 이 상승의 요인을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전일 이 상하이의 봉쇄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중위험, 고위험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주거단지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의 산업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겠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옮겨감에 있어가지고 이제 변수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전의 최악의 부분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뉴스 자체가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 궁지물린 바이든 연준 의장 파월 의장과 31일 6개월 만에 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6개월 만에 회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나와 봐야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향후 일단 두 번 정도는 0.5bp씩 인상을 할 것 같고요. 이 월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파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몇 번 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나올 경제 지표를 보면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6월, 7월 50bp씩이니까 그 이후에 50bp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약간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 둔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보다 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지수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이 괜찮게 버텨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인플레랑 경기가 이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요거 두 가지 감안하시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거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러시아나 이런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인플레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러한 영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스프롬에서 지금 가스나 에너지를 제대로 무기화하고 있죠. 루브라 결제 거부한 네덜란드 업체 에너지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네덜란드고 몇몇 지역들이지만 이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이 되면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 후속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대러 제재가 해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본격적인 인플레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의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 파워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러 제재가 쉽게 해제가 될 수 있을까? 요거는 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는 매우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달간의 봉쇄가 이제 풀립니다. 경제 상처 회복에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 정부에서는 이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리오프닝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범죄도시 2가 모든 부분을 조금 앞장서서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산업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있던 산업들까지도 함께 연결을 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저비용 항공사가 현재 뭐 화물보다
이 여행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시장 시작 전에 이러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거. 수급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라고 해서 물론 이전보다 사업 환경이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확 꺾일 정도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곧 있으면 상하이 봉쇄 풀립니다. 2달 만에 자유가 되고 상하이에 있는 공장들이 풀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필요한데 배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죠. 물량은 더욱더 많이 뽑아져 나올 텐데 운임지수 폭등하겠죠. 그럼 당연히 HMM 그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HMM 지금 너무 싸다라고 생각해요. 계산을 때려봅시다. 올해 예상 순이익이 13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3조에서 좀 디스카운트해서 10조라고 칠게요. 10조에다 현금성 자산이 지금 갖고 있는 게 10조입니다. 그럼 20조죠. 자, 근데 현재 HMM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5조 아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성장성이 많이 없는 기업의 PER을 보통 한 6 정도 주죠. 근데 HMM 6 정도 준다라고 쳤을 때 올해 예상 순이익이 10조라고 하면 60조는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운임이 피크라고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라고 칠게요. 그럼 순이익이 한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럼 5조라고 치더라도 PR 6주면은 30조는 시가총액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30조. 그런데 지금 15조입니다. 못해도 여기서 6만 원 부근까지는 가야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비싸니까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어떠한 이슈, 이러한 수급의 문제 때문에 잠깐 조금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암만 생각하더라도 저는 이 위치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이렇게 이틀 동안은 뭐 뉴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 매집해 놓은 거 보세요. 매집해 놓은 거 보시고 어제 매도했을 때도 이걸 결국에는 기타 법인이 대부분 받아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위치는 뭐 개미들 털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하루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급 빨간색 이 두 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숄더고 이렇게 보면 쌍바닥이고 그냥 이렇게만 보더라도 추세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 추세 꺾인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241선 위에서 횡보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안 나왔으니까 1등은 조금은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 아래쪽에 21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걸 우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를 보면 좋냐? 물론 여기 매물대를 뚫었을 때 그 다음 매물대 이러한 부분을 보면 되겠죠. 자, 이전에 뭐 저점 부근 여기서 이제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이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42,000원 여기에는 매물대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한 번에 뚫는 건 조금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현재 위치는 싼 가격이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21선 지지해준다면 큰 걱정 없고, 그 다음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위쪽의 저항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부근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42,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눌릴 생각을 조금 하면서 천천히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며 HM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